크리스마스는 아직 멀었지만 토요일 밤 오산역 앞은 이미 크리스마스입니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크리스마스가 주는 행복감에 빠져듭니다. 예쁜 물건도 많이 파고 트리도 예뻐서 좋았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트리도 예쁘고 이렇게 플리마켓도 잘 형성돼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1월 24일 개막된 제1회 오산 크리스마스 마켓. 포토존과 놀이기구가 마련되고 길거리 음식도 총 출동했습니다. 꼭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 행사. 지역 상권을 살리려는 뜻에서 기획된 것입니다. 교통이 좋아 한때 오산의 명동이라 불렸지만 지금은 구도심이 되어 유동인구가 줄고 빈 점포가 30% 가까이 됩니다. 동탄으로 많이 나가고 지금 요즘에는 이제 강남으로 많이 나가더래요. 버스 노선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여기서 한번 타면 강남까지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강남에서 만나는 횟수가 이제 훨씬 많아지다 그럽니다. 이곳을 어떻게 살릴까라고 고심하다가 이 단발성이 아닌 하루 이틀 사업이 아닌 장기간 한 달 동안 축제를 통해서 이 상권을 살리자. 실제로 입소문이 나면서 서울에서도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평소에 오산 올 일이 별로 있지는 않은데 이거 그 버스 광고 같은 거 보고 이번 계기로 해서 오게 돼서 오산도 구경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기획의 행사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오산의 크리스마스 마켓은 일본 교토와 요코하마의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배워온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가 구도심 살리기의 핵심입니다. 오산 세교 3지구는 3만 1,000호로 화성,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25년 개통하는 KTX, 현재 추진 중인 GTX C 노선 연장 등 철도 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지역입니다. 25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를 하고 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서 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 청약 및 주택 인허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00만 경기도민, 인천 시민들과 함께 수도권의 다양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인사이드 경인의 이현진입니다. 최근 정부의 신규 택지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오산의 세교 3지구가 포함되면서 지역 내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정체됐던 지역 개발까지도 힘을 얻으면서 경제 자족 도시를 표방한 오산의 도시 계획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도심 개발에 앞서서 침체된 원도심을 되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겨울축제도 한창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오산에 활기가 넘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경제 자족도시로의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오산의 구상을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실 이권재 오산시장 모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 물씬 풍기는 축제 현장을 봤습니다. 네. 시장님도 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셨습니까? 네, 그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오산에 이제 크리스마스 마켓을 시작한 지가 이제 한 달여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금토일 시간을 쪼개서 현장에 가고 있습니다. 오산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가슴이 뿌듯하고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 크리스마스 마켓에는 어떤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나요? 예, 프리마켓, 또 먹거리, 또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에 이제 상권 중에서 침체된 상권을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제 우리 자문위원들하고 학자들하고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 끝에 오산에 옛날에 그 오산역 주위에 인근에는 옛날에 서울로 말하면 이제 명동거리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의 문화의광장, 노대거리로 통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많이 침체돼 있습니다. 네. 그 원인은 이제 찾아보면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또 대형 도시가 100만 도시 특례시가 되면서 많은 이제 그곳으로 이제 청년들이 찾아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네. 오산에도 우리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게 만들고 지역 경제, 구도심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벤치마킹을 한번 다녀오자. 그래서 일본에 도쿄하고 요코하마를 다녀왔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원래는 이제 크리스마스 마켓은 유럽에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 일본에 가보시니까 거기는 어떻던가요, 분위기가? 네, 일본은 20년 동안 이제 크리스마스 마켓을 하고 있었는데 꽤 오래됐군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옛날 거기도 이제 침체된 구 상권의 창고를 이제 개선해서 그것을 여름과 가을에, 여름과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하고요. 네. 여름에는 여름에 또 상권에 맞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보니까 정말 일본의 청년들이 많이 와서 그 상권이 살아나고 그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또 한 달 동안 축제를 함으로써 이 공공성, 그러니까 공공에서는 주도적인 역할만 하고요. 나머지는 지역 상인들이 그 지역 상권을 살리는 그런 구조 시스템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산에도 이제까지 하루 이틀 하는 축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루 이틀에 많은 예산을 소요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달 동안 축제를 함으로써 많은 청년들이 오산에도 찾아오고 또 볼거리도 많이 제공하고 그리고 오산 시민도 또 즐길 수 있고 또 지역 상권도 살아날 수 있는 한 달 동안 축제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자. 그래서 또 위치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오산역 광장은 전철과 또 지하철, 또 기차, 또 광역버스가 다 함께 어우러지는 역과 터미널이 환승센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크리스마스 마켓을 하면 많은 외부의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의 요코하마를 갔더니요, 요코하마 광장에 일본은 이제 거미줄처럼 지하철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지하철이 한 4군데, 5군데가 역이 있어서요. 그 역에서 많은 인원들이 이제 광장으로 찾아와서 축제를 즐기는 걸 보고 오산도 위치적으로, 장소적으로 오산역 광장 그리고 또 구 명동거리 구도심을 살리는데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그곳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요즘에 경기도 좋지 않고 물가도 높고 금리도 높고 하니까 자영업자분들 어려움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자영업자분들은 어떤 반응을 좀 보이세요? 네, 처음에는 자영업자분들도 과연 지역 상권이 살아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일에 처음 하다 보니까 부족한 면도 많이 있었고요. 준비한 기간도 짧았고 그렇지만 하면서 이제 지역 상인들께서 놀랐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이거 잘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지역 상인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그 상인연합회장 만나봤거든요. 네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축제가 있을 때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오히려 또 장사가 안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쇼핑에 관심 없는 사람들 와서 놀이문화로 끝나고 갈 거 아니냐.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지금 한 보름 정도 됐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매출도 좀 뭐 아주 많이 뜬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기들한테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올해 지나고 내년쯤 되면은 좀 활성화되면 더 나은 장사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시장님 이게 오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수도권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그 신도심이 개발이 되면서 구도심은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열악해지니까 이거 어떻게 살릴 건가가 다 공통적인 사실은 과제입니다. 이게 그 골목 상권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떻게든 활성화해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어떤 좀 긍정적인 영향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오산의 경제에도 많이 침체돼 있습니다. 오산뿐만 아니라 뭐 전 우리나라가 좀 그러겠죠. 근데 오산은 더욱이 이제 오산에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축제라든가 이제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한평의 나비 축제는 우리나라 전국에서 이제 3대 축제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평 나비하면 나비가 한평 것이 아니죠. 근데 그 나비라는 그 하나의 상징성을 가지고 이제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게 됐고요. 또 청정 이미지도 이제 또 가질 수 있었고 또 20년 동안 1,400만 명이 약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판매 지역 특산품도 이렇게 파악으로서 300억 정도의 많은 그런 예산도 좀 이렇게 축제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산에도 마땅히 그런 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마켓을 잘 브랜드화하고 상품화하면 오산의 겨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우리 시의 공직자들도 자신감을 가졌고 또 우리 상인들도 자신감을 좀 웬만큼 가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또 다른 축제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올해로 10회째 야맥 축제를 열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야맥 축제 어떤 겁니까? 그 맥주 이제 마니아들이 와서 이제 많은 이렇게 이제 자리를 이렇게 만들고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120, 30군데에 이제 마니아들이 와서 맥주를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그 축제를 2박 3일 동안 함으로써 이제 봄하고 가을에 하는데요. 이미 10회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축제 기간 동안 10만 명 정도가 이제 다녀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축제 때는 오색 시장 곳곳에서 많은 이제 축제도 하고 이제 같이 함께 시민들이 동참하고 있는데요. 시에서는 이제 많은 지원을 하고 도우려고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휴게 시설이나 아니면 축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주차 시설이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상인들이 그 축제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또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처음에는 시에서 이렇게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하지만 횟수가 가면서 자리매김하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이제 예산을 좀 줄이고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예산을 이제 다 100% 지원했다면 올해부터는 조금씩 이제 줄여가면서 스스로 이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투자한 금액을 그 재정을 다른 쪽에 또 이렇게 개발을 해서 그쪽에 또 지원하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상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야맥 축제는 이미 오산의 송구관 축제로 경기도에서도 직접 찾아오시고 도지사님도 오시고 부지사님도 오시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야맥 축제는 오산시 야맥 축제가 이미 자리매김했고요. 다른 시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옵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를 아마 더 많이 활성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축제 이외에도요, 이 구도심 상권 등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뭐 다른 계획도 갖고 계신지? 예, 저는 이제 이 크리스마스 마켓을 보고 한 가지 더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제 오산에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오산에는 경기도에 물안기 수목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안기 수목원을 우리 오산시에 있는 그 물안기 수목원을 경기도와 우리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같이 축제 사업을 함으로써 많은 외부인들이 또 함께 오산을 찾아올 수 있게끔 하자. 그 축제도 봄과 가을에 이제 가을에는 비축제를 하고요. 이제 봄에는 그냥 상품화를 해서 축제를 하려고 경기도와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잘 이게 계획이 수립되면 내년부터는 또 다른 문안기 수목원 비축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축제 말고도요. 오산에 그 숨은 관광 명소가 꽤 있더라고요. 네네. 이 독산성 예. 그리고 이 세마대 전경 굉장히 아름답다고 네네. 하는데 어떤 곳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독산성은 또 옛날에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의 대첩을 이끌었던 그런 토대가 된 곳이 바로 독산성입니다. 네네. 독산성에서 임진왜란 때 물이 부족해서 이제 그 물이 많은 것처럼 하기 위해서 쌀을 말을 위해서 이렇게 흘려서 물처럼 보이게 하는 것. 그게 세마병법입니다. 네. 그 세마병법을 썼던 곳 그게 오산에 권율 장군의 정기가 살아있는 독산성이 오산에 있습니다. 저 해년마다 새해에 해돋이 해맞이를 하는데요. 오산 시민뿐만 아니라 화성에 있는 인근 주민들까지도 많이 찾아오시고 평상시에도 인근 시에서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한 그 역사 교육 현장으로도 아주 좋겠군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마대 전경 여기는 어떤 데입니까? 세마대에 올라가면 화성, 평택, 그다음에 용인, 수원까지 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요. 이제 그곳이 평야였는데 그 세마대에 올라가면 이제 왜군이 쳐들어올 때 다 바라볼 수 있었고 또 그 올라올 수 없게끔 만들어지는 그 산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공기도 좋고 네. 또 이 오산에서 많은 주위에 있는 시들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접근성은 좋습니까? 예, 접근성은 세마역이 있고요. 네네. 또 병점역이 바로 앞에 있고요. 그래서 찾아오기는 참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우리 이제 내년부터는 외부인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색 둘레길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산의 독산성에 걸을 수 있는 최장이 17km고요. 그리고 또 5군데에서 언제 어디든지 시민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5군데를 만들어서 그걸 오색 둘레길이라고 했습니다. 오색 둘레길. 네네네. 네. 5군데에서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그 이제 오산에는 외부인들이 찾아와서 그 관광을 할 수 있는 게 부족해서 외부에 있는 분들이 오산에 와서 산책로로 4시간, 5시간 걸을 수 있도록 그 오산 시민들도 그 둘레길을 통해서 힐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조성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제 더 많이 예,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했고요.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뭐 다양한 또 홍보 활동도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또 오산시의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그러니까 관심이 많은 건 아무래도 이제 신규 택지 부분인데 지난달이었어요. 정부가 그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했는데 여기에 오산 그 세교 3지구 네, 맞습니다. 포함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함께 발표된 용인의 이동 또 구리 토평보다도 훨씬 규모가 크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전국에 이제 5군데를 네. 택지 조성을 발표했는데요. 경기도에는 3군데 있습니다. 구리, 용인, 오산. 경기도에는 6만 아파트 세대 호수인데 오산에서 3만 1,000세대를 오산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31만 평에 3만 1,000호를 주택을 조성하게 돼 있는데요. 그 이제 주택만 조성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반도 클러스터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도 이제 조성을 하고요. 그래서 약 한 20만 평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경제 저속 도시를 위해서는 50만 도시 저속 도시도 중요하지만 반도체 클러스터가 중요하다. 그래서 반도체도 좀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왜 그러냐면 오산 주위의 화성이나 또 평택, 수원, 그다음에 용인까지 아울러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이제 용인의 남사에 250만 평
300조를 투자하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2층까지 이제 SK까지 이어지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 중심에 오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협력 업체가 오산에 많이 이렇게 입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뒷부분에 다시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자, 이제 이 세교 3지구에 대해서 직주 근접, 이게 이제 보니까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네네네. 자족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국토부가 밝혔는데, 이거 하려면 이제 교통망도 잘 갖춰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수원발 KTX, 네네. TX 등 이 철도 노선 신설에 대한 기대도 높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네. 이 3지구가 진행되면서 50만 자족 도시가 이제 형성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 교통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도 중요하지만 저도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옛날에는 선주택 후 교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니다. 선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후 주택을 형성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LH하고 또 국토부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국토부에서도 발표할 때 오산에 수원발 KTX, 그다음에 GTX를 오산에 부분 정차를 하게 하겠다 네네. 말씀하셨고요. 광역교통망도 이제 오산에서 서울역을 가는 그런 교통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망도 확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갖춰지면 오산에서 서울까지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오산에서 지금 서울까지 지하철로는 한 50분 정도 걸리는데요. 네네. 이제 GTX가 형성되면 아마 한 20분 정도면 가지 않을까 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뭐 철도도 중요하지만 또 인근 도시들이 하고 연결되는 도로교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서부 우회도로 오산 구간 이거 완전히 전면 개통됐죠? 네네네. 그다음에 또 오산시청 앞에 동부대로 지하철도 이것도 이제 완공이 됐고요. 이런 교통망들이 지금 구축되면서 어떤 효과들이 기대되고 있을까요? 네, 그 이제 수원하고 오산하고 연결되는 이제 서부 우회도로는 그동안 거기도 한 8, 9년 동안 정체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LH를 또 도로공사를 열심히 찾아다녔고요. 그 결과 이제 개통이 되고 또 오산시청 앞에 동부대로도 용서도로하고 연결되는 동부대로도 8년째 900m를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오산의 주민들이 너무 피해가 크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제 다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통이 됨으로써 평택과 화성과 같이 이렇게 연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지역 사이에 교통이 활발해짐으로써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고요. 또 오산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반도체나 아니면 산단에서 그 일하신 분들이 교통 편익을 볼 수 있고 또 물류 수송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취임하시고 이 교통망 확충을 제일 강조하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서서히 성과는 하나씩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좀 주목할 교통 이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저는 그 지역이 경제가 살려면 교통이 가장 좋아야 된다 하고요.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예를 들면 부산이나 어디를 가든 교통이 좋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산도 오산 용인 남사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자. 그다음에 오산에서 안성간 구도로도 우리가 확장을 하자. 오산에서 화성 발안간 도로도 확장하자. 그리고 오산에서 정남간 도로도 확장하자. 그래서 화성시장과 용인시장과도 만나서 같이 협조를 하기로 이렇게 했고요. 또 경기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이제 50만 자족 도시가 되면 우리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오산 IC가 이제 정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 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산 IC를 램프형으로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얼른 말하면 수원에 신갈에 IC와 기흥 IC가 있습니다. 네. 오산하고 똑같이 한 300m 가면 앞에 신호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정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데 그걸 다 기흥하고 신갈은 램프형으로 위에서 이제 신갈로 빠져나가고 구갈로 빠져나갈 수 있고 수원으로 빠져나갈 수 있고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래서 오산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5년, 10년 후에 세교 2지구, 3지구가
이제 다 입주를 할 동시에 그 즈음에 먼저 성교통이 해결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도로공사 사장을 함진규 사장님을 2번을 찾아가서 직접 뵀습니다. 그리고 또 코레일 사장님도 직접 찾아뵙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설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하고 오산 아래에 IC도도 하나 개설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가장 오산 IC 문제를 해결하기 좋은 것은 평택 쪽에 남사 쪽에 신 IC를 하나 개선을 하는 게 가장 좋겠다. 그래서 이제 도로공사와 같이 용역 설계를 한번 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용역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도시개발 수요가 정말 많군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하고 또 균형 있게 하려고 하면 이 오산 도시공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도 갖고 계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도시공사 설립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도시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가지 큰 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지역 개발 사업의 수익을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오산시 재정으로 튼튼히 한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역 실정과 공공성을 고려한 개발로 지역의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그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균형 발전을 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오산시는 LH와 같은 거대 공사와 민간 개발 사업이 많이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요. 민간 개발 사업은 공익성을 담보로 하지 않습니다. 일단 지구단위 계획에 있어서 도시개발 사업이 목전에 있지만 대부분의 민간 개발 사업자는 개발 이익에만 관심을 두지 도로나 교통, 여가 또 시설에는 또 도시 인프라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있음으로써 도시공사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런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도시공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도시공사 설립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운암뜰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운암뜰 개발 사업이 민자가 49.9%, 공공이 50.1%가 돼 있는데요. 우리는 도시공사가 없어서 이제 그동안에 추진된 게 우리가 19.8%, 20%를 넘길 수 없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19.8%를 가져오고 농어촌 공사에서 19.7%, 우리하고 1% 차이밖에 안 됩니다. 네네. 그리고 수원도시공사에서 5.3%, 평택도시공사에서 5.3%를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공사를 빨리 만들어서 이 수익 구조를 오산시가 50.1%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그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평택시나 수원시나 농어촌공사를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들과 저와 같이 노력을 하면 저는 오산의 도시공사 지분을 50.1%로 가져옴으로써 그 수익을 오산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게 이제 도시공사 설립은 사실은 이제 또 이 찬반 논란도 있어요. 네네. 뭐 좋은 취지이긴 한데 이게 또 이거 만들려 그러면 또 돈 들지 않습니까? 그 돈 어떻게 충당을 할지 또 이 공기업은 또 방만하게 경영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방만해지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시공사를 기존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팀 6명 정도만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방만하지 않고요. 옛날하고 이제 틀린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현금. 지금 저 자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부분 투자해도 되는 거고요. 또 그리고 한꺼번에 돈이 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좀 안 하셔도 되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현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담보로 할 수 있어서 꼭 현금만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산에 있는 시에 공익에 있는 그런 건물을 현물로 투자해도 된다. 그래서 크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게 이제 오산 도시공사가 그러면 이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산이 작으니까
도시공사에 한계가 있을 거 아니냐, 네. 할 일이 별로 없을 거 아니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오남뜰 개발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세교 터미널 부지가 6,900평이 있습니다. 그걸 LH 건데 LH에서 오산시로 매입할 수 있도록 이미 LH 진주에 가서 LH 사장님과 협의를 해서 서류가 오산으로 이제 이미 오산에서 매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세교 터미널 부지를 우리가 공공으로 함으로써 세교 주민들에게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수익도 창출하고 세교 주민들에게 역세권이 활발하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를 조성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예비군 훈련장이 3만 평이 있는데요. 네. 그건 이제 국방부 땅이잖아요. 그래서 국방부를 내가 직접 찾아가고 국회를 찾아가서 오산시에서 그걸 매입하게 해달라. 그래서 오산시에서 제일 먼저 이제 공공이 이제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오산시에서 이미 업무 협약을 하고 오산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것을 다시 오산도시공사에서 이제 다른 이 상업화 시설로 한다면 오산에게 많은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오산에 이제 공공시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동사무소를 2개 이제 앞으로 이제 신설하게 돼 있는데요. 그 동사무소를 지을 때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무슨 사회복지회관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장애인복지회관을 짓는다든가 이 공공에 들어간 건물들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함으로써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산시에서 직접 할 수 없는 수익 사업을 도시공사가 있음으로써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다투어 다른 시도 20년, 30년 전에 이미 도시공사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오산 도시공사가 빨리 설립돼서 네. 오산 시민들에게 수익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염려의 목소리도 있어서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이 거버넌스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도 4분 참여하시고, 시의원님들, 예, 시의원들도 참석하시고, 시민단체도 참여하시고, 환경단체도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도 참여해서 한 30분에서 35명 정도 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이제 논의하고 토론하고 해서 내년 상반기쯤에는 결론을 내서 이제 출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거버넌스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산도시공사가 설립이 되면 추진하실 다양한 사업들 쭉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게 이 우남뜰 AICT 네네.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이게 사실은 뭐 몇 년 전에 처음 그 수면 위로 올라올 때만 해도 이게 경부고속도로 네네. 이 축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이다 뭐 네네, 이런 얘기도 맞습니다. 있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 뭐 어떤 좀 구체적인 그 도시 개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현재 네. 진행 상황은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우남뜰 개발 사업은 오산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입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욕심 같아서는 10년, 15년 전에 동탄에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산에도 우남뜰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또 그리고 부산동에도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LG전자 앞까지 청호동까지 3단을 조성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땅값이 쌀 때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화성 동탄에는 이미 3단이 조성돼서 사족도시가 되는 거죠. 근데 오산에는 아파트만 이게 계속 지어서 베드타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 아파트만 지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3단도 같이 함께 조성을 해서 오산시에 좀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또 공공시설도 좀 해서 시민들에게 도움도 되고 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놀 데가 없어서 타시로 놀러 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남뜰에 우리 청년들 노도의 거리,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동탄이나 수원에 가서 놀지 않고 영통이나 동탄에서 트램을 타고 오산으로 수원 청년들, 화성 청년들이 놀러 올 수 있도록 평택 청년들이 전 지하철을 타고 트램을 타고 오산 우남뜰에 와서 놀 수 있도록 청년들 노도의 거리, 문화의 거리 이 스포츠 구장을 거기다 만들어서 외부에서 찾아와서 오산에서 돈을 쓰고 또 오산에서 놀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님께서는 이 취임 때부터요 50만 경제 자족 도시로의 도약 이거를 이제 시정의 목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첫 번째도 경제, 두 번째도 경제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경제 도시를 만들고 싶고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산의 마지막 남은 153만 평 세계 3지구를 삼성이나 LG나 아니면 하이닉스 같은 그런 반도체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분을 만났습니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미 땅값이 너무 인상이 돼서 도저히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이제 들어올 수 없을 수밖에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미 또 남아 있는 땅에는 아파트가 이미 이제 조성되고 있습니다. 23군데에서 6군데가 지금 이미 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나머지 땅 남아 있는 오산 세계 3단 3지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3지구를 빼놓고 3지구 한 7만 세대에서 8만 세대, 네. 8만 명 정도 인구가 늘어날 겁니다. 그 나머지 23군데에서 6군데 아파트가 다 조성되면 40만, 45만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미 베드타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없을 때는 이미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LH에서 세계 3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이제 땅값이 이제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으로 산단을 10만 평, 20만 평을 조성하면 산단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산단을 조성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청년들이 외부에 나가지 않고 오산에서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세계 3지구를 지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또 40만, 50만이 돼야 수요가 돼야 GTX, KTX가 쓸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이제 LH하고 계속 상의를 하면서 우리가 세계 3지구를 지정하면 100만 평이 넘으면 광역교통망이 됩니다. 광역교통망이라는 것은 LH에서 모든 걸 다 분담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130만 평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직접 KTX, GTX를 쓰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시장이 되자마자 취임하기도 전부터 인수위원회 때부터 국토부 가서 원희룡 장관을 만나고 LH 가서 이한주 사장을 만나고 계속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좌절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3번, 4번 찾아가서 세계 3지구를 지정함으로써 교통 문제, 그다음에 우리 산업단지 문제,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 이렇게 외부로 나가지 않고 오산에서 직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 조성을 했습니다. 자, 경제 50만 경제 자족 도시로의 도약 이 과정에서 실패도 있었습니다. 지난 7월이죠. 이 정부의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탈락을 했습니다. 뭐 이에 굴하지 않고 바로 뭐 재도전 의사를 밝히셨는데, 자, 오산에 이 반도체 소부장 특화 단지로서의 이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오산시는 화성, 평택, 또 용인, 이천을 잇는 K 반도체 벨트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그리고 또 LG전자 등 반도체 연구 개발과 파운다리를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과 접근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발표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 남사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산에서 용인 남사까지는 한 20분, 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 밖에도 이제 경부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순환도로 또 최근 개통된 서부 우회도로 등 사통 팔달 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 유수한 소부장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물뿐만 아니라 기업 간 협력 체계 구축에도 유리한 조건에 오산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그 오산 시내에는 그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상당수 입주해 있죠. 네네.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램 리서치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에로보티쿰도 있고요. 또 필립스도 필로옵틱스도 있고요.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라 일본의 이데미치 코산이 오산에 내년 1월부터 R&D 센터를
오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80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데비치 고산 본사에 가서 이제 대화를 하고 또 유치를 이제 하기로 해서 우리가 도와줄 분이 뭔지 또 그분들이 우리한테 할 게 뭔지를 또 협의를 했고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서서히 오산에 둥지를 틀기 시작하고요.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세계적으로 1위 반도체 기업이 오산에 둥지를 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아직 성사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그 기업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협력업체가 많이 오산에 둥지를 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어느 업체인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자, 이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서는요, 뭐 인재 공급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육성 네. 공급도 중요한데, 요것과 관련된 어떤 계획들은 가지고 계세요? 네, 우선 이제 삼성전자나 아니면 하이닉스 관계자들을 만나 말씀을 해보면 대화를 해보면 그래도 오산까지는 인재 연구원들이 오려고 합니다. 교통망이나 교육 문제나 다 수도권에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오산이 앞으로 이제 그 중심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게 화성 삼성, 또 수원 삼성, 그다음에 평택 삼성 지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 이번에 발표한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이 중심에 오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산의 R&D 센터나 아니면 연구원이 둥지를 틀고 오산에서 그 네 군데 시군에 삼성전자 산업단지에 20-30%면 다 갑니다. 그래서 아마 오산의 연구단지가 가장 둥지를 틀기 좋은 곳이 오산일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도 오산이 앞으로 그 중심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통망이 첫 번째 좋고 앞으로 말씀드렸지만 KTX나 GTX가 연계가 되면 아마 더 교통망이 좋아질 거 아니냐라고 해서 아마 그 문제가 해결되면 많은 인력은 좀 원활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이거 유치하시려고 그러면 반도체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저기 뭐 불지의 기업들 막 줄줄이 이렇게 이름도 다 외시고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까 평소에? 그 이제 저도 경제에 관심이 있어서 일단은 그 이제 시장과 국회의원은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경제적으로 자족 도시가 돼야 교육, 문화, 체육, 복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교육은 많이 이제 좀 인프라 구성이 돼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요. 또 교통 문제도 인프라가 좀 SOC 사업이 잘 안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로 중점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돼야 오산시가 자족 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즘에 이 각 시군마다 사실은 이 출산율 높이기에 온 그 행정력을 사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오산시에서는요 인구 장려 정책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세요? 네, 우리 오산시는 그나마 다행인 게 전국에서 가장 출산율이 그래도 많다는 도시가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요. 또 젊은 도시하면 오산이었고 교육 도시하면 오산이었습니다. 국가에서 정책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정부만 바라보고 손 놓고 있어야 되겠냐. 그래서 저는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금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금을 늘리고 또 우리 유치원 또 어린이들이 등하교할 때 옛날에는 이제 아동 쉘터가 없어서 바깥에서 비 오거나 눈이 오면 이제 부모와 자녀들이 비를 맞고 우산을 쓰고 이제 기다려야 됐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아동 쉘터를 아파트마다 5군데씩 이제 신청을 받아서 아동 쉘터를 만들어줘서 안전하게 우리 자녀들이 등하교할 수 있게 하고요. 또 우리 이제 대학교 기숙사가 없어서 우리 자녀들이 등하교할 때 출퇴근할 때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오산까지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행복기숙사하고 이제 MOU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0쿼터, 내년에는 100쿼터를 함으로써 전국에 행복기숙사가 123군데 정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시장 취임하신 지도 1년 반이 넘어가고 이제 남은 임기 2년 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남은 임기 동안 주력할 정책, 사업 또 그리고 우리 오산 시민들에게 또 전할 메시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오산의 경제 자족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오산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땅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산업단지를 유치하려고도 이미 땅값이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3지구가 이제 지정됨으로써 세계 3지구를 잘 활용해서 산업단지를 좀 만들고 그리고 인구가 50만이 돼야 자족도시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만이 안 되면 대형 병원도 들어오기 어렵을 거라고 보고요.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백화점도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호텔도 쓸만한 호텔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N만큼 40만을 넘어야 모든 게 다 인프라를 갖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만 자족도시가 안 되면 KTX가 쓰겠습니까? 수요가 없는데 GTX가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계 3지구가 그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 오산시뿐만 아니라 경인 지역의 많은 분들도 오산을 좀 지켜봐 주시고 또 작은 도시지만 이제 뻗어나가는 오산을 좀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도심과 신도심의 조화로운 개발, 여기에 신산업 기반의 강소기업 유치까지 50만 경제자족도시 오산의 구상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